엄마 국어입니다. 24학년도 6월 모평 해설 갑시다. 일단 전체 얘기 잠깐 하고 첫 번째로 고전시가 한거 18곡, 그 다음에 수필 기취서행이라는 복합지문 요거로 한번 가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수필이 나오면 시를 두 개를 주는데 여기는 이제 한거 18곡이 연시조라 좀 기니까 요거 하나로 만들어서 출제를 한 것 같고, 뭐 내용은 어차피 이건 EBS 있는 거 절반 없는 거 절반에다가 완전 낯선 수필, 공부가 좀 덜 된 학생이라면 좀 어려웠을 거고, 훈련이 잘 된 학생이었다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갑시다. 자, 출제 작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독서가 세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보다시피 몽땅 EBS. 그래서 예전에는 독서 지문은 어차피 많이 바뀌니까 EBS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서 지문도 2개에서 3개 정도를 EBS에서 출제를 하니까 그놈을 뭐 문제까지 열심히 풀면 좋은 거고, 시간 없으면은 지문이라도 자기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런 작업까지 들어가야 진짜 수능 대비가 된다. 이번 6월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보면은 상사동기라는 고전 시가, 그 다음에 한거 18곡 연시조, 그 다음에 맹세라는 현대시, 이렇게 세 개가 EBS, 나머지 세 개가 안 나온 거. 그래서 50% 여기는 딱 맞춰갖고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제 지문, 과학 지문 요게 없고 문학이 문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비교적 일단 지문의 난이도 면에서는 좀 할만하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EBS 독서 요거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바짝 달리고, 이제 6모 끝났으니까 뭐야? 수능 완성 나오겠지? 그 수능 완성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서까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뭐 재학생이라면 기말고사 대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이라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야. 독서를 하자. 본문 갑시다. 평생 원한 것은 다만 충효뿐이다. 자, 한거 18곡은 제목은 18개였는데 사실상 19개짜리 시였고 1번만 따로 떨어진 거고, 나는 충효를 다하겠다. 따로 떨어진 거고 6개씩 6, 3, 18. 그래서 이황 선생의 제자거든, 고놈이. 그래서 그 이황 선생이 도산 12곡을 지었잖아. 12개짜리. 6개, 6개. 그래서 하나는 자연, 하나는 공부 뭐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 양반도 이제 그 스승 따라가지고 6개씩 주제를 좀 다르게. 그래서 2번에서 7번까지가 내적 갈등, 8번에서 13번까지가 자연 속의 삶, 14번에서 19번까지가 내적 성숙, 이렇게 기억을 하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여기는 지금 1번, 3번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은 전체 얘기, 3번은 갈등 얘기, 이제 8번부터는 자연 친화, 여기도 자연 친화, 그 다음에 17번, 19번은 내적 성숙, 이렇게 기억하면은 뭐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이고. 갑시다. 평생 원한 것은 충효밖에 없다. 유교적 가치를 나는 평생 추구하겠다. 이거 안 하면 짐승 새끼나 다를 바 없다. 서리법. 마음에 하고자 해서 10년 동안 열공했다.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얘기지. 자, 세 번째니까 이제 갈등. 어떤 갈등이냐면 자연과 속세에서의 갈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비록 못 이뤄도 자연이 좋다. 뭐 내신에서 혹시 출제를 하면 뭐 이런 걸 뭐 대유법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무심한 어조는 절로 한가하다. 고전시가에서 무심하다는 얘기는
좋은 뜻이야. 욕심이 없다는 뜻이야. 욕심이 없는 자연은 스스로 한가하다. 조만간 속세의 일을 잊고 너를 따르고 싶다. 자, 아까 여기는 갈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3번에서는 또 자연 갔다가 4번에서는 또 임금님 옆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 자, 그러다가 8번부터는 초이스. 자, 나가면 임금님 모시고 들어오면 자연 속에 살고 군자들은 이거 두 개를 다 즐긴다. 그런데 부귀가 위기다. 속세에서 벼슬 하는 거 요거 쉽지 않다. 그냥 나는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살겠다. 자, 자연 얘기겠네. 날이 저물었는데 할 일이 없어. 이 할 일 없는 게 좋은 거야. 제목이 한거 18곡이야. 할 일 없이 집에 누워 있는 거. 좋은 거라고. 소나무 문 닫고 달 아래 누웠다.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도 없다. 현재 자연에 만족한다. 17, 19번에서는 이제 내적 성숙하는 장면이지.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다. 임금님 모시는 거나 자연 속에 사는 거나 이거 다 똑같은 거다. 하나의 도를 추구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자연 속에 있든 벼슬을 하든 이게 어찌 다르겠느냐. 서리법. 한 가지 길이다. 아무된들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연에서 도를 닦으며 살겠다. 안빈낙도의 자세. 자, 마지막 19번째 갑시다.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냐. 자,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백세라도 모자라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10년 전에 아까 맨 앞에 십제황황 있었지. 10년 동안 과거 시험 공부한 거. 자, 그 10년 동안 공부했던 속세의 마음이 얼음 녹듯 녹았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 자, 그 다음은 수필인데 계속 강조하지만 수필은 끝에 있는 깨달음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앞부분에서는 그 꺽쇠 부분이나 여기 꺽쇠 D, 꺽쇠 E 요거 나왔지? 그 다음에 뭐 굵은 글씨 이런 애들만 잘 표시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자, 낯선 작품이니까 기치서행을 통해서 사대부로서 공부를 추구하는 대신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자기가 가난하다 그런 얘기가 끝에 나와. 하지만 나는 선비로서 자존감을 지키겠다. 가난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기치서행. 가봅시다. 집을 수리하려고 그래. 근데 그 결업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냥 쉽게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풀하고 진흙하고 으깨 가지고 집을 수리를 했나 봐. 풀 좀 갖고 와라. 근데 풀이 좀 특수한 풀, 뭐 뒤에 보면 3대라고 나오는데, 자, 유택이라는 사람은 안 돼. 유평은 돼.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마침 상사공이라는 친척이 취서사로 가게 되어가지고 뭐 따라와라. 구해주겠다.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까지 풀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쉽게 생각했다고. 자, 그런데 금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엄청 많았다. 전부 다 뭐 겨륵 이 풀 구하려고 온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개싸움이 벌어져. 근데 스님들은 뭐 사실 참견하기 힘들지.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괜히 스님들 나무라고 결국 못 얻었다. 쉽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다. 자, 뒷장면. 자,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하게 생각했는데 이미 그 속에 가 있었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겼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기주의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몇 개를 얻어왔는데 이 양반 도움이었다.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얻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마치 술에서 깨어난 사람이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마치 뭐뭐 하는 듯 지규법. 보통 우리 문학에서는 그 비유법 뒤에 답도 비유법이지. 비유라고 많이 묻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규법이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가난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내가 나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유평도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싸움이었으니까. 상사공은 우리 친척 아저씨 구차하지 않다. 거처하는 집이 초가집이다. 풀 필요 없다. 마침 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가 바로 3개 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원장님이 된 거야. 원장님 됐으면은 뭐 자기가 가고 싶으면 야 갖고 와 노비시키면 되잖아. 자 그런데 담담하게 한마디도 간섭함이 없다. 근데 속으로는 에휴 저 친척 조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좀 애매하군 비난했을 것이다. 근데 왜 도와줬냐? 내가 가난하니까 친척이라고 하나 있는데 가난하니까 아유 저 불쌍한 놈 풀이라도 주자. 자 이런 현실이 있었고 자 맹자님 고사를 통하여 교훈을 전달한다. 가난해도 의의를 잃으면 안 된다. 궁할 때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 도둑질, 강도질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자 나는 가난 때문에 의의를 잃었다. 게다가 피해를 끼쳤다. 부끄럽다.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 글을 썼다. 나 이제 앞으로 가난해도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 주제. 가난해도 부끄러운 짓은 안 하겠다. 문제 갑시다. 표현 특징으로 가장적절이라고 출제했고 거듭 강조하지만 문학에서 가장이라고 묻는다는 얘기는 일단 어디를 보자고 끝에 쳐다봐라. 일단 뒤에서부터 보는 가장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좀 하는 거를 습관을 들였으면 그래야 빨리 푸니까. 자, 맨 끝에 마치 수레에서 되짚어 생각하는 듯 비유, 지규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성찰한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지? 수필은 어디 있다? 끝에 깨달음이 있다. 역시 끝에다가 깨달음 던져주고 답을 던져준다. 얼른 먹고 지나갔어야 될 문제. 자, 나머지 잠깐 살펴보면은 뭐 여기다 굳이 A, B, C가 뭔가는 여러분이 본문 보면서 확인하고 역동성, 역동적 이미지 이런 거 없고 시선 이동도 없고 인간과 자연 차이점도 없고 인용하는 얘기도 없고 궁금증 드러내지도 않고 자, 점층 거의 없다 그랬지? 점층도 없고 할 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대단히 간단한 문제였는데 오래 끌었거나 혹시 틀렸거나 한 사람들은 요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기역 미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역은 평생 충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오케이. 자, 니은은 10제 10년. 자, 10년 동안 과거 공부를 했다. 오케이. 만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공자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자, 그 다음 100세. 흘러간 시간이 길다 이게 아니라 자연 감상하다 보면 100년도 짧다 그 얘기였지. 완전 거꾸로 써놨지. 그리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아쉽다 뭐 인생무상 이런 거랑은 또 상관이 없고. 자, 미음 10년 전 과거에 나는 과거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니까 대비된다. 가장 적절 문제 갑시다.
가장 적절 아까 뭐라고 끝에 있거나 또는 주제이거나. 그래서 아까 그 한거 18곡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1번, 2에서 7번, 8에서 13번, 14에서 19번. 아까 여기가 뭐라고? 자연하고 벼슬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제3수의 자연, 첫 번째 거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과거 급제. 이거는 다른 태도다. 제3수니까 여기지. 자연과 벼슬 사이에서의 갈등. 이 두 가지는 다른 거다. 이 다른 거였는데 아까 맨 뒤에 보면 뭐라고? 자연 감상이나 벼슬이나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나오지. 자, 나머지 공부합시다. 자, 너를 쫓으려 하는 태도는 여덟 번째 뭐야? 자연 초이스, 내적 갈등 끝났지. 그래서 출한 모습으로 실현되어서 나타난다. 너를 쫓으려, 아까 너를 쫓으려고 했지? 잠깐 봅시다. 그지? 그래서 자연을 따라가서 살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을 따라가면서 사는 건데 출하는 것은 이거는 벼슬 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거지. 그래서 요놈은 안 되는 거. 자, 여덟 번째 이거를 즐긴다. 이거는 두 가지 일 모두 추구하지 않겠다. 땡. 둘 다 추구하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 13번에 달 아래 누워서 자연을 즐기는 거. 그 다음에 한가하였던 삶. 둘 다 자연이니까 뭐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지. 자, 아무된들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진세일념 속세로 바뀌었다. 땡. 동그라미 세모만 잘 표시하면 쉬운 문제. 의리 동그라미와 이욕 세모를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쓴이가 풀을 얻은 걸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이거는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내가 권한 것은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지? 알았으면 안 보냈을 거다. 맨 끝에 나오지. 글쓴이가 풀을 얻도록 친척 어르신이 도와준 거는 얘가 의리를 해칠까봐, 야, 너 의리 해치지 마. 내가 풀 줄게. 이게 아니었지. 그냥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풀 도와준 거라고. 근데 막상 갔더니 문제가 생겼지. 요놈이 정답.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반대한 사람 있지?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너 가면 안 된다. 이거 해칠 수 있다. 자, 풀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에이, 이게 뭐 이기주의랑 상관이 있겠어? 풀 몇 개인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기 문제. 자, 보기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문학에서 보기가 나오면 사실 보기를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읽는 거지. 먼저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치고 이 밑줄이 선지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답을 고른다. 그래서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은, 자, 도무지 할 일이 없다. 할 일 없어서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 일단 내용 일치가 틀렸지. 자, 그 다음 나에서 시끌벅적 개싸움이 벌어진 모습에서
경제력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도 뭔가 힘든 상황이니까 풀 얻으러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글 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요 놈이 동그라미는 세모예요.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잠깐 읽어봅시다. 자, 속세를 버리고 난 자연 속에 살겠다. 초이스. 궁에도 의를 잃지 않는다. 유학자의 신념. 티끌 세모 마음이 일도 없다. 는 구애되지 않은 모습.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왔어. 그거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 도가 어찌 다르겠느냐. 고민이 해소됐다. 나에서는 의를 잃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비교적 쉽게 한 7분에서 10분 사이에, 사실 한 7분 정도에 끝났어야 돼. 그 정도로 풀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세트였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